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유세를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 데마다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쓰레기란 말을 14번 할 정도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하루에 14번 민주당 보고 쓰레기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실제 이제 양문석 이자는 이제 진정한 쓰레기 맞죠? 쓰레기 보기에 쓰레기라 하지 뭘 합니까? 오히려 이제 자기가 적반하장으로 이제 고발하겠다, 뭐 징벌적으로 언론 배상을 법안을 만들겠다, 자기에 대한 공격은 이게 다 가짜뉴스다, 이런 데 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라고 그대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직격탄을 날린 거고요. 특히 이제 김준혁이라고 있거든요, 수원에. 이자는 이제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위안부하고 성관계, 또는 이제 초등학생과 성관계, 이런 게 쓰레기 같은 말이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김준혁과 같은 게 쓰레기 같은 말 이러면서 이재명도 자기 형수에 대한 욕설을 직접 들어봐라, 이렇게 직격탄을.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양문석, 그다음에 김준혁, 그리고 이제 박은정에 대해서도요, 160원 만나면 정관 예우가 아니다. 근데 너처럼 평생 검사해도 듣도 보도 못한 금액이다, 22억. 이러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조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동훈당이다. 한동훈 할 때 동훈당 이랬으면 이게 당이 되겠느냐? 근데 조국당이 뭐냐? 이러면서 직격탄을. 그래서 이제 하루에 14번이나 쓰레기 말을 쓰면서 이제 민주당과 조국당에 대해서 상당히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정도를 하는 게 저는 막말이 아니라 봐요. 실제 이재명이나 저쪽 조국이나 이제 막말하는 거 보십시오. 거기에 비하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정치를 개같이 한다, 이 개 한마디, 개라는 말 한마디 썼다고 좌파들이 난린데, 옛날에 수원 갑에 노는 김성원, 승리할 때 김성원, 이자는 이제 국회의원 할 때 자기 당의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 보고 이제 GSGG, 그러니까 개, 그리고 이제 S니까 새, G지니까 끼잖아요. 아예 그냥 개, 그리고 이제 새, 그리고 이제 끼, 이런 식으로 공격했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GSGG가 아니고 그냥 이제 G만 이야기했잖아요. G는 이제 개. 아니 정치를 개같이 하는 자들이 문제다. 이게 뭐가 문제됩니까? 저는 문제될 게 없다 봐요. 근데 좌파들은 이것만 가지고 또 엄청나게 공개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한 말을 되돌아봐라, 이런 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이번 선거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절박하니까 아마 이제 말이 좀 강해지는 거는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결국 저는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합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가 뭐냐? 저는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하고 싶어요. 첫째, 이제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첫째는요,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고 개혁을 완수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제대로 이제 2년 이상 완전히 입법 독재, 입법부를 맡고 있는 입법 마피아, 민주당 때문에 개혁 입법이나 사사건건 발목 잡기로 제대로 일을 못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아젠다를 던진 거는 아주 좋습니다. 노동개혁, 그 다음에 교육개혁, 그리고 이제 의료개혁, 외교도 혁명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개혁을 완수하고 이러려면 총선 승리가 절박합니다. 무엇보다 좌파들은 노골적으로 180석, 200석 하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탄핵하겠다,
헌법을 바꿔서 이제 임기를 단축시키겠다. 이런 이제 그 반헌법적인 반민주적인 쿠데타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잖아요. 이 점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개혁을 완수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이번 선거의 첫째 의미다. 첫째 의미다. 이렇게 저는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번 선거의 의미는 바로 이제 그 이재명과 조국을 완전히 심판해서 이제 그 응분의 그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치적 심판이 먼저 있어야 사법 심판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재명이나 조국이가 자기들 말대로 200석, 180석 해가지고 완전히 대통령 뭐 탄핵 국면 가고 사법부력에 급박하고 이러면 이게 제대로 사법적 심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재명이가 많이 하면 이제 판사들도 눈치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재판은 뭐 허지부지 몇 년간 끌다 보면 또 이게 대통령 선거 다가올 거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우리 법치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마 이제 조국이도 막 압승하면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서도 또 이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원래는 안 봐야 되지만 그러다 보면 이게 재판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파기환송대가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고 사법 재판이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국하고 이재명이가 압승해 버리면. 그러니까 이번에 먼저 정치적으로 이재명과 조국을 매장시키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 심판을 먼저 해야 바로 이제 이어서 사법 심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재명이가 선거 지거나 아니면 이제 이재명이가 배지가 달아나 버린다 원희룡한테 이러면 이게 가벼운 마음으로 판사도 재판 빨리 할 거고 그다음에 검찰도 다시 쌍방울이나 영장 청구가 가볍게 할 수가 있잖아요. 조국도 이게 대법원에서 바로 기각해서 이제 구속시키겠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국과 이재명이는 어떻게든 이게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선거 이겨가지고 이제 그 자기들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선거에서 이겨버리면 그 꿈이 이제 조국이나 이재명은 이제 완전히 꿈이 뭐 사라지는 거죠. 바로 이제 교도소 직행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 이번에 정치적으로 반드시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해야만 뒤이어서 이제 그 사법적으로도 둘 다 엮어서 구속시켜서 응분의 벌을 받게 하는 이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두 번째 의미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의미를 한다면 우리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미래도 이번 선거에 전 달려있다 봐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앞으로도 계속 정치할 의사도 있는데 이번 선거에 꼭 승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 선거에 만약에 패배해버리면 그 책임은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도 어렵겠지만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그 힘들어지거든요. 이번 선거에. 따라서 이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자기의 정치적 꿈을 펼쳐볼 수 있는 이런 이제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절박하게 쓰레기란 발언을 14번이나 하면서 혼신의 힘을 바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총선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총선의 프레임 전쟁 의미인데 좌파들은 이제 무조건 윤석열 심판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게 뭐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맞서서 강력하게 윤석열 지키면서 더 나아가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획을 완수하도록 오히려 이게 여의도 마피아들을 심판하는 여의도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사사건건 발목 잡는 이런 데 입법 독재, 입법 마피아 이런 데 민주당 이걸 심판해야 됩니다. 역으로. 그래서 저희는 크게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 가지로 윤석열 계획을 완수하도록 힘을 실어주자. 이게 첫째 선거의 중요한 목표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재명과 조국을 사법적으로 척결하기 전에 정치적으로 일단 심판해야 된다. 그래야만 사법적 심판이 순조롭게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2조 심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 꿈을 좀 펼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이런 이제 그 세 가지가 저는 이번 총선에 가장 중요한 이런 이제 그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며칠 되고 이제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고 일주일이면 사전투표입니다. 참 이게 문제가 많은 제도지만 사전투표가 이게 거의 요즘은 이게 뭐 한 절반 이상 사전투표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점심때 오늘 아들도 이게 한국에 와 있거든요. 아들, 딸, 집사람 4명이 이제 점심을 하면서 무조건 야 이번에 이게 무조건 국민 들어가야 된다. 2번 4번이다. 2번 4번 국민 2번 4번 다시 한번 강조했더니 다행히 아들 딸이 이제 뭐 아빠 우리는 이게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은 안 찍고 그러더라고. 야 대견해요.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은 절대 안 찍는다. 정말 이게 대견합니다. 제 딸에게 용돈도 좀 주고 왔는데 정말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은 알아요. 나라가 이재명에게 조국이 되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걸 알아요. 근데 다행히 20대 청년들도 그래서 20대에서도 조국 지지하는 사람이 0%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20대에서 얼마나 지지할까요? 결국에 40, 50대는 답답해요. 제가 50대 초반이거든요. 제가 50대 70년생 아닙니까? 근데 왜 50대가 이재명 조국을 지지하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사회 진짜 중심축에 있는 일하는 이분들이 뭐 때문에 저는 이 범죄자 이재명 조국을 지지하는지 납득이 안 돼요. 뭐 저희는 저희대로 치열하게 싸우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또 근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재명 조국을 계속 심판해야 된다. 심판해야 하면 뭐 저는 국민적으로 심판이 가능하다. 이래 봅니다. 이제 뭐 여론조사 같은 거에 다 이게 수치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바닥의 민심은 누구도 몰라요. 전부 불안해. 야, 제가 이게 전화를요. 후보자들은 이제 전화를 오늘 매덕에 한 20, 30명 뛰고 있는 후보자를 통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전부 다 위기다 막 죽겠다 하면서도 나는 이긴다 그러더라고. 나는 이긴다. 이 말은 나는 이긴다 자세로 하면 돼요. 강북에 있는 누구든지 우리가 전다고 생각할 사람 없습니다. 남 걱정할 필요 없고 내만 이기면 됩니다. 내만 선거. 그래 다 이기면 우리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아니 나경원 대표는 나경원 동작만 이기면 됩니다. 원희룡은 계약만 이기라 이거죠. 안철수는 분당만 이기라고 남 선거고 우리가 전체 분리하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선거구만. 자기가 사수한다. 그 지역만 사수해란 말이에요. 자기 지역에 전쟁할 때도 자기 맡은 지역만 죽기로 그냥 후퇴하지 말고 사수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봐요. 지금 이게 뭐 수많은 여론이 다 부실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천심이 어디로 움직일지 지금도 이게 아무도 모릅니다. 선거는 이게 까봐야 되는 거고 또 투표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투표율 60%대가 투표하면 여론하고 이게 투표율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죽어나기는 다 투표 다 하러 갑니다. 투표를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다 투표하기 때문에 저는 투표를 생각하면 아직 희망이 있다 봐요. 희망이 있다. 입만 부러진다 40, 50대 다 투표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제가 3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끝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우리 윤석열, 한동훈은 지키고 그다음에 이재명, 조국은 심판하는 이런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